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 이희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혈액암 협회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짤막하게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췌장암과 담도암의 치료 전략이라는 주제인데 앞단에 포괄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췌장암 치료 전략의 구체적인 부분은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췌장암과 담도암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왜 치료가 어려운 암일까, 그 다음에 기존의 치료 전략이 뭔지, 그 다음 새로운 치료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췌장암, 담도암 환우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상태가 나빠지는 것들의 가장 대부분의 요소는 치료와 관련된 것보다는 합병증과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새로 나온 치료가 어떤 거고 지금 받는 치료, 다음 치료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치료는 한국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대로 의료진이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하셨겠지만 췌장과 담도는 주변에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바로 앞에 십이지장이 있고요. 밥이 지나가는 길이고 옆에 담도가 있고 빨간색 동맥, 파란색 정맥이 있고 뒤에 큰 이제 혈관인 대동맥 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혈관들이 군데군데 있고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십이지장과 담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를 망가뜨리게 되면 그와 관련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본인이 그 증상을 좀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응급실에 오기 전에 외래에서 캐치하고 실제 그런 환우분들이 계시거든요. 미리 먼저 얘기를 해주면 혈액 검사를 이제 보고 의심을 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항암도 원래대로 스케줄대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담도 같은 경우도 이제 간내 담도, 간외 담도, 그다음에 간문부 담도가 있는데 딱 봐도 이제 간문부 담도나 이런 담도는 옆에 쓸개가 있기 때문에 암으로 인한 폐색이 생기면 당연히 쓸개 염증, 이제 담낭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자주 빈번하게 저희가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흔하게 설명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미국 데이터를 보면 췌장 여러 이제 고형암, 암들 중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발생률을 저희가 조사를 하면 파란색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매해 발생률이 마이너스 줄어들고 있는 암입니다. 근데 췌장암과 담도암은 매해 플러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률이 매해 플러스 늘어나고 있는 암 중에 대표적으로 췌장암이 담도암이 있다라는 걸 알면 되고, 이걸 이제 단순히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 예전에 비해 이만큼 많이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약회사나 아니면 다른 스폰서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새로운 신약 개발을 그만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무적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화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를 보시면 췌장과 담도는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담즙이나 췌장액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 막히면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생기고 앞에 췌장 특히 두부암이나 담도 원위부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십이장이 이제 막히게 되면 장폐색이 생기기 때문에 답답하고 구토 생기고 먹기만 해도 이제 체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CT를 매번 찍는 게 아니라 두 달, 세 달마다 찍기 때문에 그 사이는 사실 발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증상을 얘기하면 바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화가 안 된다, 갑자기 변화가 생긴다는 것도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 동맥은 간문부 담도암 환자에서 간내 담도암 환자에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맥이 주변에 지나간다는 것은 수술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맥은 췌장암에서 굉장히 이제 흔하게 침범하는 혈관 중에 하나인데 이 정맥인 문맥은 침범되게 되면 수술하기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막히게 되면 복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맥이 막게 생긴 복수인지
아니면 암성 복수인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복수 천자라는 검사를 해서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보고 간혹 암성 복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문맥에 스텐트를 삽입하고 나면 복수가 싹 치든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문맥이 막혀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복수가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대동맥 분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췌장암 환자분들은 대동맥 분지를 침범하는 대표 3기가 해당되면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항상 혈관과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또 하나 비장동맥인데 췌장 미부암, 꼬리 쪽에 암이 있으면 비장동맥을 침범하고 이런 경우에는 위나 식도에서 마찬가지로 혈관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통로가 막혀서 위나 식도에 정맥류라고 혈관이 두꺼워지는 병이 생기고 어느 순간 토혈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하거나 이럴 때 특히 그 말단부에 있는 분들은 다른 부위 마찬가지지만 토혈할 때는 항상 이제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주치의 교수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신경은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뒤쪽에 신경 다발이 있기 때문에 복통이나 등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특히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를 해야 되고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암성 통증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진행이 되는 것도 CT에서는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암의 진행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혈액 검사나 CT 이전에 환우분들의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췌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갑자기 혈당이 조절 안 된다든지 또 이제 감염과 동반돼서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서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문에 혈당을 일반 환자분들처럼 스트릭트하게 딱 엄격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500, 600 이상 올라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을 항상 쓰고 있어야 되고 혼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치료가 어려우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게 당장 안다고 해서 제가 치료가 이제 저희가 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태를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조기 진단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제가 새로운 진단법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의료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긍정적인 결과도 지금 얻어낸 상태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게 실제 임상에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암의 진행이 됩니다. 담도암도 마찬가지고 췌장암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이제 타겟을 포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또 다른 경로로 이제 암이 악성화되기 때문에 금방 내성이 생기고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한계를 띨 수밖에 없는 특별한 암종입니다. 또 하나는 암의 구성 요소인데 뒤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암이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주변 환경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들의 특성은 저희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암만 공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포들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최근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암세포가 다 똑같은 암세포가 아니라 이 암세포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로, 다양한 성분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악성이 심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항암제로 이제 암을 죽일 수가 있지만 이런 항암을 쉽게 극복하는 특수한 세포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쉽게 항암제 내성을 띠게 되고 그런 암세포를 더욱더 표적으로 하는 이제 약제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시점에 이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미세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췌장암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먼 거리에서 부산을 들러 서울에 가는 것보다는 부산에 가까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서울에 가는 것처럼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혈관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금방 간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수술장 들어가면 간에 이미 미세 전이가 되어 있거나 수술 후에 금방 간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 환자분 조직 슬라이드를 제가 가져온 건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이제 왼쪽에 실제 조직인데 이게 길이가 한 2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시형으로 담도암 조직을 뗀 건데 실제 암세포는 이 많은 조직 중에서 녹색으로 된 이 부분밖에 안 되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조직은 췌장 담도 이외에 다른 담도암 이외에 주변
세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이 작습니다. 췌장암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췌장암 세포가 있으면 이게 한 2mm 정도 되는데 실타래처럼 나오는데 여기 이 중에서도 암세포는 점점점 있는 이 세포들만이 암세포고 나머지 세포들은 대부분 종양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저희가 그냥 암세포가 암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개 중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항암을 하다 보면 암 크기는 더 이상 줄지 않아서 치료 반응이 없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이런 세포들이지 사실 주변 세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부분의 세포들 섬유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크기는 줄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은 거의 사라지거나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크기가 줄지 않았거나 조금 줄었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뒷단에 이제 치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치료는 뭐 워낙 잘 아시다시피 수술하고 항암 치료, 그다음 면역 항암 치료, 뭐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수술은 이제 췌장을 전체 다 절제하거나 꼬리 부분만 이제 미부에 암이 있으면 꼬리 부분하고 비장만 절제하거나 아니면 췌장을 절제하고 십이장과 담낭을 절제하는 휘플이나 이제 유문 보조 십이장 절제술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환우분들은 항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항암을 하게 되는데 1997년도에 뭐 젬시타빈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는 날리디폭스라고 하는 약제도 3상을 통과해서 3상의 성공적인 이제 결과를 보여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조만간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탐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효과가 더디다고는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서서히 이제 치료 효과는 있습니다. 위에 있는 숫자가 얼마나 이제 진단받았을 때 1기부터 4기까지 했을 때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중앙 생존 100명을 치면 50번째 환우분이 몇 개월 정도를 살지 생각하는 건데 더 짧은 분도 계시고 훨씬 긴 분도 계시고 그래서 최근에는 갈수록 이제 생존율이 길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가능한 항암제는 이제 뭐 예전에는 붉은색이 많았는데 갈수록 급여되는 항목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푸른색이 이제 훨씬 많아졌고요. 수술 전에는 선행 항암을 보통 요즘에는 하게 되는데 폴피녹스라는 항암제를 보통 하고 2주 간격으로 총 8사이클이니까 4개월 하고 이제 수술을 보통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살리플라틴 2시간, 이노테칸 1시간 반, 그 다음에 5FU를 한번 정맥 주사하고 24시간 점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보조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세전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혈액 내에 있는 미세전이를 이제 사멸할 목적으로 항암제를 이제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을 보통 원칙으로 하게 되고 젬시타빈 단독으로 하거나 젬시타빈 젤로다를 하게 되거나 폴피녹스를 보통 하게 되고 이제 폴피녹스 같은 경우는 이전 다른 항암과 다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노테칸 양이 좀 줄어들고 정맥 주사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1차 항암제 우선 써놨는데 폴피녹스, 그 다음에 뭐 TS1, 뭐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그 다음에 젬시타빈 아브락산, 뭐 FP, 뭐 FL 이런 이제 약제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제 림파자라고 해서 이제 올라파리 제 환자 환우분도 두 분으로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백금 계열 항암제 대표적으로 폴피녹스나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나 특히 폴피녹스 항암제 후에 반응이 있는 분에 한해서 4달 항암 치료 받고 나서 먹는 항암제로 이제 림파자를 하게 됩니다. 젬시타빈 아브락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시간이 되게 짧죠. 30분만 투여하기 때문에 짧은 대신에 손발저림이나 신경통 같은 부작용이 이제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젬시타빈은 30분 투여하지만 시스플라틴 2시간 투여하게 되고 콩팥 독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요. 아래 두 가지 약제는 입원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3박 4일, 4박 5일 투여를 하게 됩니다. 면역 항암제는 저희가 지금 췌장암에서는 담도암에서는 이제 요즘에 워낙 표적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최근에 다른 타병원 교수님께서 담도암은 최근에 강의하신 적이 있어서 오늘 췌장암만 다루지만
조직 검사에서 특별한 이제 조건이 돼야지만 이제 키트로다라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빈도, 현미수, 불수체, 불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일치, 복구, 결함이라든지 이제 의료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나가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쓸 수 있지만 사실 실제 임상에서 이걸 쓸 수 있는 환우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치료 전략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실제 임상에서 조만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 진행 예정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크게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가역적 전기 천공술이라고 하는 건데 3기 이제 췌장암 한우분 같은 경우는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대동맥 분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다른 장기 전이는 없는 상태로 1년, 2년, 3년 항암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항암을 해도 더 이상 암은 줄어들지 않고 그렇다고 또 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휴약을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이제 비가역적 전기 천공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기 칩을 주변에 찌르고 이제 종양만 괴사를 정상 주변 조직의 그 피해는 최소화하고 종양만을 이제 괴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우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케이스 보고했던 환우분인데 시술하고 한 17개월째 이제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분이고 사실 수술해서 때려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암세포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사실 알 수는 없는데 더 이상 변화 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술 자체가 공격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거나 경험 많은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뭐 굉장히 안전한 시술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입자 치료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이제 방사선 종양과 선생님들이 훨씬 전문가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희 병원 선생님도 이제 유튜브에 이러한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환우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결국 요지는 치료 효과를 최대한 증가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기존 방사선 방사선 입자에 비해 입자가 훨씬 큰 입자고 수소보다 큰 입자를 중입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치료하게 되는 입자는 탄소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를 최대화하고 대신에 주변 조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이거는 뭐 저희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뭐 다학제를 통해서 조금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너무 크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전이병변이 여기저기 이제 간이나 폐에 있으면 사실 중입자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당은 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에 양성자나 그 동일한 부위에 방사선 치료 이전에 받은 경력이 있으면 사실 중입자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췌장 두부암인데 췌장에 이제 스텐트가 있다든지 인근 부위, 거리가 멀면 저희가 표적이 가능한데 너무 가까운 인근 부위에 스텐트가 있으면 중입자 치료를 마찬가지로 이제 권하지는 않고요. 플라스틱은 관계없는데 금속 스텐트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2장에 붙어 있으면 12장 손상이 아무리 부작용을 최소화하지만 이제 방사선이기 때문에 12장 손상 때문에 조금 꺼려하게 됩니다. 암백신이라는 거는 이제 당장은 해당은 안 되지만 뭐 기사를 보면 이제 아시는 분도 겠지만 올해 지난 8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리고 올해 뭐 미국 암 학회에서 이렇게 많은 발표를 했다. 뭐 임상도 3상도 이제 곧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바이든도 뭐 캔서 문샷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 우리가 했던 기술이 많이 발달한 mRNA 백신 기술을 이용해서 암 백신 개발을 하겠다라고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유력한 의사들은 굉장히 유력한 이제 잡지인데 여기에 이제 실린 내용인데 보시면 한글로 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시행을 했고 수술하는 암 환자에서 수술 후에 보조 항암제와 더불어서 암 백신을 투여한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재발률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이제 보여줘서 지금 이제 임상을 이제 그다음 2상, 3상을 지금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3상 통과하면 또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케이라스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췌장암에서 관련된 변인데 소토라십이라고 제 환우분도 이제 한 분이 사용했던 분인데 사실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항암하거나 소토라십을 했는데 이제
그전 2차나 3차 때보다 반응이 꽤 좋아서 이게 약이 효과가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췌장암은 사실 소토라십을 쓸 수 있는 G12, G12C가 1%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대부분은 G12D나 G12B인데 이 환우분들이 훨씬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파란색 췌장암 환우분들 이거는 이제 환자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전임상이라고 해서 그 G를 이용한 실험인데 반응이 고무적인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1상, 2상지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KRAS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가 단순히 그냥 이러한 표적 치료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췌장암이 워낙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 치료제가 반응이 없었던 암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면역력을 굉장히 올려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러한 KRAS를 표적으로 하는 여러 굴지 회사들에서 1상과 2상을 면역항암제랑 KRAS 타겟으로 하는 약제를 같이 하는 임상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제가 뭐 여기는 사실 실제 한국 실정에 안 맞는 약제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약제들 해서 최신 약제들을 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현실적인 약제만 쓰면 또 개수가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전신 상태 양호한 경우에는 제가 임상 연구가 가능한 임상 연구를 하든지 폴피녹스나 이제 이번에 올해 3상이 성공한 날리리폭스나 젬시타빈 아브락살을 보통 하게 되고 이러한 변이가 있으면 아직 정확한 시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상에 성공한다면 그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췌장암에서 사용 가능해 볼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한 10% 미만의 이런 KRAS 변이가 없는 환우분들이 한 10% 미만이 되는데 이런 환우분들을 특징을 분석해 봤더니 특정한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약제를 또 써볼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항암제가 사용 가능한 환자분들은 이런 백근계 항암제라든지 림파제라든지 키투르다 면역항암 치료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9월 1일부로 제가 췌장암 수술 후에 보조 요법으로 그전에는 비급여로 사용했었는데 이제 GCSF 이제 조혈 주사제가 급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 이제 9월 1일부터 급여가 됐기 때문에 좀 하나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끝맺는 걸로 사진을 몇 장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의료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암을 치료하고 이제 암을 죽이는 게 목적이 돼야겠죠. 이제 당연히 뭐 암을 이겨내는 게 당연히 목적인데 그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아직까지 뭐 저도 뭐 연배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를 너무 나쁘게만 보고 암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면 주의를 둘러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의료진하고 주변의 가족 간에 이 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과정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환우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이제 환우분들과 굉장히 많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감을 하면 저는 그 교감을 느낄 때 환우분들이 마냥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 자체가 같이 싸우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최근에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